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위기가 많은 걸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됨됨이도, 또 조직의 한계도, 기업의 윤리 부족도, 국가의 위기 관련 능력이나 리더십도 다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 국가적인 위기를 사사로운 이익으로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요. 눈도장 찍으러 진도에 다녀와서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또 애도한다고 대량 문자를 보내놓고 그 말미에 보면은 자신의 경선 기호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아들, 딸을 바다에서 허망하게 보낸 분들에게 이런 문자, 이런 사진이 보여질 거라는 생각은 하셨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지자체 맡기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물이 빠지고 드러난 갯벌에 잘 썩지도 않는 색색의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들, 군기억 드시죠? 전 혐오감이 들던데 그런 게 생겨납니다. 위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이웃끼리 눈살 찌푸리는 분쟁이 종종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서 분쟁 조정부터 공동주택 관리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2부에서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원 전 회장 일가의 아주 이상한 계열사 확장 그리고 재산 증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원래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mbps로 무제한 제거.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3.85포인트 마이너스 0.19%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는데요. 네. 5.51포인트 0.97% 하락해서 565.4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상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중에 나온 중국의 HSBC PMI 제조업 지표가 여전히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50선 이하인 48.3%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익률을 끌어내린 것이 시장에는 부담이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개인 또 기관의 사고 파는 거는 어땠나요? 네, 수급층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여전히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74억 매수를 해줬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투신권에서 한 580억 원, 그리고 네. 금융투자에서 53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투신의 매도는 펀드 환매 물량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00선이 올라서면서부터 나오는 펀드 환매 물량이 여전히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우려라는 것보다 더 크게 시장을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일 텐데요. 자신감을 네.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국이 좋은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이 투자하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혀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2,000선 좀 넘으면 환매하겠다라는 요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네. 여전히 국내 내부적인 수급이 풀리지 않아서 오를 때마다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걱정이란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인데요. 뭐 이제 하도 안 좋다 보니까는 중국이 망하느냐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뭐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경제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나 뭐 기업의 이익 이런 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거지 뭐 안 된다 이렇게 네. 중국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좀 많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떨어지는 건데 실망감이 더 과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늘 좋은 소식만 주던 네. 나라인데 이제 조금 좀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또 많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또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목이나 업종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은 뭐 좀 업종의 희비가 너무 많이 갈렸습니다. 오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3.85포인트 빠졌는데요. 네. 오늘은 그나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줘서 이 주가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종목은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은 기술적으로 4만 원이 저항선이 돼서 4만 원을 뚫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은 950원 2.4% 올라서 예. 4만 원 넘어서는 4만 750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 오늘은 1% 이상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가장 수순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 6% 빠졌고요. 대우조선해양 3% 빠지면서 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갑자기 강화되는 것 때문에 오늘은 이 조선업종이 시장의 네. 조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조선업종 실적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외 나가서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하죠. 네. 이쪽에 나가서 따온 수주가 생각보다 이익이 나지 않을 거다. 이게 좀 네. 위험하다. 이런 뭐 분석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조정의 비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청해진 해운 그리고 유병원 씨 정말 전방위 조사에 또 당국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조 활동대로 이제 현장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또 감독 당국,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각 기관마다 지금 아주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그리고 이 청해진 해운의 실질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회가 굉장히 이 베일에 가려진 부분들 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과거 이제 오대양 사건과의 관련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세모라는 한강 유람선 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부도가 났던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기억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네. 사실 이렇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세모가 한번 부도가 난 회사인데 부도가 나고 한 2년 만에 다시 청해진 해운을 세우고 예. 그 뒤로 한 10여 년 만에 한 13개 회사를 거느린 어떻게 보면 중견 그룹으로 커가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투자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이 납득하기 힘든 네.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 과정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든지 혹은 어떤 딜이나 비호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되고 그리고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청해진 해운
해운을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이 포함된 이 I&I 홀딩스 그룹 자체가 사실상 이 종교 집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의혹이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또 향후에 있을 피해자 보상 또 책임 소재 가리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이 종교 관련 단체 쪽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세청도 지금 뭐 이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도 지금 I&I 홀딩스를 포함해서 청해지 계열사가 굉장히 많네요.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온지구. 이름도 이상하죠. 이름도 특이하죠. 이게 아마 종교적인 이유랑 아마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계열사들이 뭐 지금 한 10여 개, 13개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대출 현황 같은 걸 다 지금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해진 해운의 직접적인 대주주는 이 주식회사 천해지라는 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긴 조선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산업은행에서 최근 7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여기에는 단기성 자금이 한 460억 원, 450억 원 정도, 또 장기 대출이 한 340억 원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 대출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의혹과 부수적인 의혹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 꺼내려다 보니까 줄줄이 정말 빙산 안에 숨어있던 게 너무나 많아서 자칫 이 원인 규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또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도 또 되고 그럽니다. 이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인 비극이었고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사회이사들 뭐 굉장히 많이 난타를 당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단순 거수기다. 이런 또 조사가 나왔네요. 기업 분석 사이트 CEO 스코어가 최근 5년 사이에 10대 그룹 또 92개 상장 계열사들의 사회이사 활동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92개 상장 계열사들에 소속된 사회이사들이 총 1,872명이고요. 이사회 건수가 4,626건 정도의 이사회가 열렸었는데, 그리고 의결권을 다 행사한 의결권을 다 더해보면 37,635표인데 찬성표가 99.7%였다고 합니다. 거의 100%네요. 거의 100% 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5년을 통틀어서 반대표는 38표에 불과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요? 그렇습니다. 10대 그룹 다 통틀어서요. 그리고 전체 사회이사의 95.7%가 5년 동안 단 한 번의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의 평균 찬성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LG, GS, 한중그룹인데 불참을 했던 이사회에 불참했던 사회이사를 제외하고는 반대나 기권을 던진 예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과 한화, 롯데 이런 데도 99.9%의 찬성률인데 이게 물론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이사를 잘한다, 찬성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업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닐 텐데, 분명 그거에 대해서 사회이사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100%, 99.7% 이런 찬성률이 나왔다는 거는 과연 사회이사들이 제 기능을 다 한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사회이사를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저도 이제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여쭤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돈을 이제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물론 네. 표결은 이렇게 물론 이 토론하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한답니다.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동을 걸고 그러니까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반려를 해서 다시 안건을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표결만 가지고 평가하기 하지는 말아달라는 얘기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표결은 어찌까지나 이제 최종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최종 안건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뭐 반려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보완 지시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사회이사들을 임명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오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임명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구조를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은 안건이 올라오려면은 며칠 전에 보내줘가지고 그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 네. 하루 전에 회사 쪽에서 안건을 보내준다거나 그러니까 아예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 만큼 그렇게 이 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고 또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전문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의견을 충분한 검토가 없이는 이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회사 쪽에서 우리 믿고 해달라 그러면 뭐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네. 이건 사실 뭐 사회이사 개인들의 무슨 의협심이나 뭐 정의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 이사회 내지는 사회이사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정부가 만들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하나의 뭐 기구다. 혹은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두는 행태다. 혹은 경영에 좀 약간 방해를 하는 사람들 약간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경영이 잘 되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사회이사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회이사 제도는 절대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바꿔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의 어떤 정의감이나 뭐 의협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아니죠. 네. 산업부장님이시니까 기업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네. 기업의 의견도 좀 들어봐 주세요. 기업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할 게 있는지 아니면 네. 뭐또 설명을 할 게 있는지 좀 예. 듣고 싶고 네. 관련 규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요식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사회이사가 하나의 그 돈벌이 수단처럼 돼가지고 심지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오전에 한 번 열고 오후에 네. 또 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사회 참석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이사들을 구워 삼는 그런 네. 행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대포폰 규제가 시작될 것 같네요. 네, 지금도 물론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 대포폰이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각종 예. 범죄, 또 피싱 이런 거에 지금 악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거를 노인들이나 노숙자분이나 네. 이런 분들 거를 이름을 마구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하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네.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제재 강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 그리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실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상금 500만 원과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YTN 라디오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을 앞두고 자칭 인터뷰의 달인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국 씨. 인터뷰가 물밀듯이 밀려왔잖아. 아, 축구는 잘해. 들이대지. 이순재 선생님. 이런 못난 놈 같으냐고. 어디서 그런 걸 자랑을 하고 있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켜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물어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네, 저는 안칠수고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를 보시면 답업이 보이실 거거든요. 아마도 합리적으로 제작진들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YTN 라디오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정치인도 좋고 내 이웃도 좋습니다. 재치 있고 참신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LTE 데이터 무제한. 원래는 일단 10기가를 에다가 매일 2기가씩. 그것도 다 쓰면 무제한으로 올레 데이터 무제한이면 끝. 광대역 LTE 올레.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최대 3메가bps로 무제한 제거.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했습니다. 예고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층간소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8일에 우리가 여기에 집가자를 씁니다.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의 해결을 돕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박종수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지원센터는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갖고 계신 궁금증이나 불편한 사항 그리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되었는데 아파트 생활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전화와 인터넷 상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에 대한 적정성 자문, 그리고 관리 업무 진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관리에 대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사전에 그러면 예방할 수 있으려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준만 마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지켜야지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서비스요? 예.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업무와 관리비 관련 업무 그리고 급수나 난방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단을 해드리는 것인데 일종의 건강검진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관리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예. 갑자기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데 제가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건으로 좀 문의를 하고 싶다, 진단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그럼 되는 건가요? 예,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이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지 된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아, 예.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 진단 대상 아파트를 네. 약 13,000여 개로 보고 있고요. 1개 단지 진단하는데 네.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청 자격을 해당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지자체로 제안하여 접수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신청 자격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예. 입주민 또 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네. 입주민 전체 10% 정도가 요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조금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주 정도 됐나요, 그럼? 근데 어떤 상담이나 진단 신청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방법과 선거 절차, 네. 그리고 관리비 처리 방법,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수선 계획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고, 네. 진단 서비스는 저희들이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많이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단 서비스가 아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얘기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그럼 언제쯤 정해질까요? 내일 정도면 바로 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일 정도요. 그러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신청해 주시면 17일까지 됩니다. 진단을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상담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상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뭐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들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가구와 가구끼리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예, 층간 소음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필요하면은 현장을 방문해서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회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센터의 인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센터의 인원은 진단하고 상담하는 부분을 합쳐서 약 25명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늘어야지 되는 인원이겠죠? 예. 그래서 일단 신청 자격이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원이나 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마련이 돼야지 들어오는 상담이나 진단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 달 8일에 업무를 시작한 신선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은 계속 확대가 될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아파트 관리 전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주택 분쟁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아파트 주거문화 개선 시민운동본부의 차상곤 소장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이제 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원래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일정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정립하기에는 반드시 필요는 한데 센터 쪽에서도 이제 반드시 상담을 하고 뭔가 그런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층간소음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층간소음보다는 관리비 사용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담이나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아마 이게 어차피 국토부에서 건물 자체를 지은 것이고, 네. 예, 이 아파트 자체를 이제 할 때 큰 어떤 역할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막 뭐 이게 불충분하다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렇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어떤 시스템, 규모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이 주민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 자체가 좀 정립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환경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어떤 또 기관이 있고요. 환경부요. 예. 예.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막 만들어진 행복지원센터가 있는데, 네. 이 두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만든 이 업무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예. 뭔가 잘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느 부분을 맡아서 뭘 하자 이렇게 정립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향후에는 이런 걸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야 정립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민원인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인 한 분이 네. 전화를 했을 때 이쪽으로 하라 저쪽으로 하라 예.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성가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을 지는 쪽이 어딘지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어디에 민원을 넣었을 때, 뭐 이쪽에 전화하니까 또 저쪽으로 전화하라, 저쪽에 전화하니까 또 이쪽으로 전화하라.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본질은 층간소음인데, 네. 이런 어떤 서비스 자체에서 굉장히 더 화가 나는 거죠. 누구나. 환경부에서 그럼 운영해온 건 언제부터 운영을 해왔고, 층간소음에 좀 특화돼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가요? 예,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는 2012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은 거의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었고, 이제 전화 상담과 뭐 소음 측정,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를 통한 현장 진단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민원 자체가 예를 들면은 올 2월부터 올 4월 지나는 이 시점까지 민원 자체가 거의 한 4천 건 가까이가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만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저희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환경부에 이미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이번에 예.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밖에도 또 뭐 정부 산하에 있는 이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기관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인 분들이 뭐 어느 기관을 찾을까 이렇게 찾다 보시면은 네. 쉽게 뭐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각 시나 구나 도나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큰 대민 현장 진단 이런 부분들을 받으시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드시고요.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소음 측정을 통한 분쟁 조정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웃 간에 더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법정 소송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5층과 6층 사이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분쟁 조정을 뭐 벌금이 얼마다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 서로가 그걸 통해서 사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더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나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선 이제 국토부 행복지원센터 네. 이런 쪽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가 현장 진단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의 그 기관과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서 진행한 한 60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이게 양 당사자 간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해결의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만 않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족도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은 만족을 한다.
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점으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형태의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이런 어떤 조정센터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형태의 응답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거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강제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5청의 민원인이 이 중재를 신청을 했을 때, 네.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전문가들이 가서 6청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네.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의 차상곤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뭐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한정판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좀 사둬야겠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구매욕을 자극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인지 혹시나 또 이런 그 한정판 마케팅을 통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뭐 신제품 치고는 한정판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냥 수식어처럼 붙어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영어로는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리미티드, 한정된 에디션이라고 네. 쓰는데 이게 원래 마케팅 일반 용어가 아니라 출판 쪽의 전문 용어예요. 아, 그 출판 부수를 한정해서 간행하는 책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제 특정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한다든지 구입자하고 미리 예약해서 그들에게만 배포를 하려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부수의 간행이 필요하지 않은 특수도서 뭐 내용이 매년 변하는 연감이나 인명록 뭐 이런 것들을 네. 뭐 많이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찍는 것이 이제 한정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케팅에 쓰이던 단어는 아니었네요. 예, 그냥 뭐 지극히 필요에 의한 거였죠. 네. 그리고 특히 학자나 저명 인사들의 회갑 기념 논문집이나 회고록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한정판이겠고요. 이 유료 판매를 하는 경우는 그 네. 부스를 앞에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500부 한정이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이 통례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개념이 이제 다른 상품의 마케팅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음반, 뭐 화장품, 네. 신발, 장난감, 문구류 같은 데서 먹는 데 이르기까지 계속 한정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자에 있어요. 제가 과자를 네, 과자에도 좋아하는데 있죠. 과자도 예. 특별판이 나와요. 예.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정된 수량만 생산한다는 것이 뭔가 희소성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네. 지금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것까지 겹쳐져서 해당 상품의 매력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뭐 네. 한정판이고 완판됐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어떤 용어, 생활 용어가 됐고요. 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를 4개월 정도 앞둔 자동차를 1,000대만 뭐 미리 판매하겠다 네. 해가지고 매출하고 홍보 면에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어떤 사례로 네. 이게 회자가 된 바가 있고요. 예. 이 소치 동계올림픽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운석이 박힌 금메달 7개를 그렇죠. 또 한정 제작해서 네. 예,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모든 게 한정판이다 보니까요. 이 네. 한정판에도 빠지게도 돼요. 보면은 네. 음반, 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 네. 출시하기 전에 그냥 미리 네. 판매를 하는데 먼저 볼 수도 없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빠져들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근데 네. 서민들에게는 사실 이게 너무 미끼라고 해야지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예전에, 뭐,
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네. 투기 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튤립이라는 꽃 알고 계시죠? 알죠. 네, 네. 이 꽃이 아시겠지만은 씨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양파 같은 구근에서 네. 이제 피어나는 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 어떤 거는 뭐 빨간 꽃이 나오고 어떤 것은 노란 게 나오고 막 이러는 좀 사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전박이 꽃이 피어나는 돌연변이 부근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의 희소성에 의해서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꽃이 펴봐야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희소성의 또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번식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품귀 현상을 일으켜서 계속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가로 따지면 1억 6천까지 이게 거래가 됐다고 해요. 1억 6천 당시 돈으로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튤립이 이제 꽃일 뿐이다. 이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갑자기 튤립이 꽃일 뿐이라는 상식에 도달하자마자 이제 거품처럼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 막판에 튤립에 거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자로 대거 이제 되면서 이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던 그런 희한한 사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희소성 이걸 가지고 하는 마케팅이 이렇게 거품과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뭐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한정판 수입됐다는 신발 매장이 있었는데요. 네. 한 사람당 2켤레만 살 수 있도록 제한시키나 했다고 하는데 네. 불과 반나절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운동화인가요? 예, 운동화요. 네. 예. 근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운동화가 정가가 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7만 원 정도의 웃돈까지 붙어서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또 특정 사이트에서는 거래 네. 대금만 이거를 올려놓고 이거 돈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사기 범죄까지 파생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잘 팔리는 특정한 사이즈가 있고 이제 특정한 색상, 좀 특이한 색상의 운동화가 거래되는 게시글만 수백 건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은 그냥 우습게 보아 넘길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운동화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지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네. 저는 그 한정판 과자 없어질까봐 한 박스 샀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그쵸. 부추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금액이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피해가 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물건이야 뭐 개인의 기호라고 쳐도 이제 음식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 햄버거 업체들이 최근에 한정판 하면서 또 팔았어요. 예, 그런데 싸게 좀 팔았죠. 예, 싸게 좀 팔았죠. 근데 네. 이제 요것이 영양 성분 표시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간 90일 이상 조리 판매되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은 영양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90일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이제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이제 출시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 연간 90일 미만 기간에만 한정 판매할 경우 기간 한정이죠. 네.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네.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이제 있는 것이 적발된 건데요. 네. 이 KFC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 일수를 1년 단위로 조정해서 성분 표시 의무 규정을 살짝 피해가고 있는 것도 드러났는데요. 네네.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정 판매가 아니라 이 관련법 눈속임을 위한 꼼수의 마케팅을 좀 흡수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피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네. 아니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 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꼼수까지 부리면서 표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판에 대한 어떤 이제 구매욕 자극에서 넘어가서 이거는 제대로 안 지키는 거잖아요, 제도를. 이거는 예. 약간 불법적인 일이죠. 네. 소비자들이 그런 점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식도 좀 변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한정판이라는 묘한 호기심만 걷어내면 네. 튤립은 꽃일 뿐이고 운동화는 그냥 운동할 뿐이고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예, 사람이 근데 워낙 예. 그냥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이게 물건이 사용 목적에 제 가격에만 구입한다는 네. 게 합리적 소비일 텐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 오판을 하게 되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 피해 입지 않도록 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좀 그렇게 노력이 해야 될 것 필요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세월호 참사의 근원에는 이윤을 남기기에만 눈이 멀어 안전을 방치한 청해진 해운의 경영 행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혹투성이의 재산 축적과 관련된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